그런 말들에 흔들려서 내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덥석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안녕하세요, 셀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에 뭐 미분양 분양권이라던가 마이너스 B 분양권을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국에는 지역들이 하락을 하지만 어떤 지역들은 미분양이 정말 많고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하락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특히 뭐 마이너스 B 분양권이나 미분양 분양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임장 겸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분양 사무소에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역할인데요. 그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나와 있는 이 미분양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언이설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이곳을 계약하게끔 만들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이제 이 아파트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말을 하겠죠. 워낙 그런 일들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말도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계약할 생각 없이 갔다가 덥석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분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아파트가 어떤 단지인지 궁금해서 모델하우스에 들렸는데 또 직원 말에 혹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후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기준이 확실히 필요해요. 어떤 기준이냐면 계약서 작성을 하기 전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게 최선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덥석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단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도 미분양 분양권을 일단 계약을 하고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또 그 지역의 흐름이 이렇게 왔을 때는 그런 곳들도 당연히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얼마의 기간이 있어야지 상승하느냐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계약금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분양권의 양도세율도 아직 이게 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이면 70%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60%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약을 할 시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등기를 하기 전에 팔게 될 것인가.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하기 전에 판다고 했을 때는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일단 거의 절반 이상의 돈을 세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안 돼서 그 분양권 상태에서 못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를 내가 맞춰야 되는데 혹시나 전세를 못 맞췄을 때 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분양권을 만약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도 나오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분양권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그 돈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분양권이 가격이 9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9억이라는 돈 전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계약을 한다 했을 때는 나는 이 9억을 주고 내가 이 집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계약금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양권을 잘못 사게 되면 이걸 처리를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잔금일 때까지 내가 잔금을 못 치르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마이너스 B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마이너스 B로 팔까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 P라도 팔려고 할까라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뭐 미분양이 났고 마이너스 P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적정한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기축 아파트의 가격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기축 아파트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하게 연식이 더 새 것이면 무조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연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으면서 연식이 좋아야지 더 좋은 것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보다 먼저
먼저 지어진 그 기축 아파트의 현재 가격을 보시면 되고요. 이곳보다 입지가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있는 기축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얼마에 나온지 비교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아파트의 가격을 봤더니 분양가가 비쌌어요. 여기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기축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급매물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확실하게 바닥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워낙 이제 이런 지역들의 흐름이 안 좋으면 뭐 미분양이 많거나 입주 물량이 많으면 급하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아파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괜찮은 곳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라는 것은 아파트이고요. 숲이라는 건 그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를 샀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아직 상승 흐름이 오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상승 흐름이 언제 올 때까지 계속 그걸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기회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이 조만간 정말 상승 흐름이 온다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지금 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상승 흐름을 보게 되고 그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또 매도를 하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뭐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다음 플랜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분양권을 사면 이게 뭐 입주를 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쯤이 되면 이 지역 흐름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괜찮아진다는 것이 지금 당장 몇 년 뒤에 확실하게 언제쯤 괜찮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생각인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 지역이 지금 오른다는 걸 반등을 했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료로 많은 지표들을 볼 수 있잖아요. 뭐 매매 지수 그래프라던가 청약 경쟁률이라던가 미분양 그래프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딱 보면 확실하게 이 지역이 반등했다는 게 딱 나타나요. 그걸 보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말들에 흔들려서 내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덥석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절대 저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급지 갈아타기든 투자든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따져가시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최선인가를 잘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너스 B 분양권, 미분양 분양권을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